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그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판관을 뽑지 않는다면 전원 찬성이어야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6인 중 한 명이 수상합니다. 이들 중 주심을 맡은 자는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죠. 이것만 가지고 수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언제부터 내란을 공모했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것도 수상한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언론인은 정영식 재판관과 국정원이 결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헌재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됐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식 판사와 악연이 있습니다. 낙곰수 시절 국정원 요원이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꾸 까불면 정형식 보내서 골인시킨다. 정형식 판사를 저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에 배당해 구속시킨다는 말이었죠. 이후 정영식 판사는 저희 2심 재판 주심으로 실제 배당이 됐습니다. 정영식 주심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김 언론인은 정영식 재판관이 판결한 사건의 신빙성 역시 비판했는데요. 9억 수수 혐의 기소됐다가 1심 무죄 받은 상태. 저희나 한명숙 전 총리나 1심은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건 모두에 정영식 판사가 배정됐다는 걸 이때도 전자배당 어쩌고 했는데 뱄어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주진우하고 제가 급히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차저차 하니까 기피하시거나 하라고.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을 완벽하게 이겼고 실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공판장에서 검사들을 그렇게 혼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시 변호인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재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저희는 해외 취재를 갔죠. 열심히 해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판사가 재배당됐는데 한명숙 총리는 그대로 재판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결국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죠.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 이재용 부회장,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 1심에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날 것 같다라고 할 때 정영식 판사가 2심에 떡 등장하더니 갑자기 절반을 깎아줘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죠.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김어준 언론인의 개인의 주장이고 또 해석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판관의 처형, 즉 부인의 언니가 장관급 인사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이라도 수상할 수 있는데 내란 선포 후 3일 만의 일입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겨레 고영태 기자에 따르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규탄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하였고 국회 해산이 맞다는 등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수상합니다. 물론 재판관을 충원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을 뽑기로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최대 3명까지 반대하더라도 윤석열의 파면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늦추는 이유는 윤석열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자신의 권력이 되었든 내란에 가담한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 차기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그런 말을 하였고 조국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재명만 없어진다면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탄핵 트라우마란 얘기를 합니다. 탄핵 트라우마.
쨍하고 해 내리쬐는 과거 어느 날 한 도시를 피로 물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총을 쥐어준 사람 빼고는 모두가 피해자인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무도 피해보지 않고 가해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밝은 달빛에도 서늘함 숨길 수 없던 밤, 한 도시를 다시 피로 물들게 하려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총을 든 자도 총구 앞에 놓인 자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군, 시민 모두에게 놓인 공포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 기를 쓰고 막아내었습니다. 트라우마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란 행위를 자신의 직을 걸고 말리지 않았으며 탄핵 투표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권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인 게 자신 본인에게는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알아서 치료 받으십시오. 또한 검사 역시 시간 늦추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조사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HID 투입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에서 가로채었고, 주요 인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내란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심하긴 너무 이릅니다. 지금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이 어찌어찌 빠져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관,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을 지켜봐주세요.